저는 오늘 그 무늬오징어 그 틴런 낚시 강연을 맡게 된 박선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여수 애깅대 운영위원과 야마시타 필드 스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박람회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낚시 강연 오늘 첫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좀 널리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진행할 강연 내용은 무지 오징어 틴런 낚시에 관한 그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고수이신지 초보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간에 좀 참석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선물도 준비해봤거든요. 이따가 선물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시작 전에 먼저 무늬오징어 틴런 낚시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입문도 쉽게 가능한지에서 잠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여수 애깅대의 참가 선수 변화와 비교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수 애깅대회를 갖다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여수 애깅대회는 일단 조고사에서 운영하는 대회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아마추어 동호회인 여수 루어클럽에서 주최 및 주관을 하는 대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주최를 못했는데 19년도 12회 대회 기준 상금이나 상품 규모는 약 한 2천만 원 이상이었고요.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치고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대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주 협찬사인 야마시타사나 라팔라사, 그 다음에 테이러크사에서 포함해서 약 20개 업체 정도가 후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게 지역 낚시점에서도 지역 낚시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규모가 이렇게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대회 기획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9월 중순이나 말경에 대회를 치를 예정에 있습니다. 자, 얘기가 좀 잠시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이 애깅 대회를 진행하면서 캐스팅 애깅 대회와 팀런 애깅 대회의 선수 구성이나 입상하시는 분들 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1회에서 9회까지는 처음에 방파제나 갯바위, 그 다음에 낚싯배를 이용한 갯바위 하선, 그 다음에 선상 캐스팅 대회까지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요. 이때는 애깅 초보분들이 거의 입상하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메인 시상인 1에서 3등까지는 마찬가지고 시상권인 8등까지 봐도 한두 분 이상 이렇게 시상권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10회 대회부터 10회, 11회, 12회 때 팀런 대회로 바뀌면서 매 1등에서 3등권에 초보분이 한 분 정도는 항상 포함이 돼 계셨고 시상권인 8등까지 보면은 거의 한 두세 분 이상이 항상 포함이 돼 계셨어요. 이게 또 참가 신청하시는 분들 몇 면을 봐도 입문자 분들이 상당히 좀 신청이 많이 늘어난 추세였습니다. 팀런 대회 특성상 선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가비 자체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저희 대회가 보통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싸지 않은 참가비를 감안해도 초보분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틴런 낚시가 입문이 쉽고 그 다음에 매력이 좀 크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은 강연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어인 무늬오징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아셔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작년 시즌 초반에 팀런으로 낚아올린 무늬오징어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동영상 무늬오징어 유형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캐스팅 게임으로 그 낚아 걸린 무늬 오징어를 물칸에 잠시 넣어놓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해본 건데요. 유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사이즈는 한 1.5kg 정도 되는 무늬 오징어인데 잠시 화면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잠시. 예. 화면 좀 잠시. 어청에 있는 거 공격하잖아 이 새끼들. 방금 그 보신 무늬 오징어 영상 한 번만 더 죄송한데 들어주십시오. 그 오징어가 혹시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분이 가능하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예. 방금 이 무늬 오징어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저기 가로로에서 줄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줄무늬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제 이놈은 순놈이고요. 암놈 같은 경우에는 이 줄무늬가 동그랗게 점점점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을 보시게 되면은 저 무늬 오징어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이렇게 쉽게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늬 오징어를 봤으니까 오늘 자, 강연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는 팀런 낚시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장비와 라인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애긴 낚시와 팀런 애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팀런 시즌과 선장님들의 낚싯배 운영과 스타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기의 운영과 액션, 그리고 입지를 파악해서 랜딩을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이제 훑어볼 거고요. 먼저 이제 팀런 낚시를 갖다 하시는 이유를 좀 아셔야겠죠. 자, 팀런 낚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캐스팅 게임이라 일반 애기로 탄생할 수 없는 깊은 수심의 포인트를 배를 이용해서 탐색을 하고 오징어를 낚아내는 건데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캐스팅 게임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낚시가 좀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앞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예. 이제 다음은 장비인데 지금 보시는 게 팀런 로드와 아래 일반 로드의 초리대입니다. 일반 애깅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리는 그러한 그 로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팀런 로드는 그 애기 자체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일단 허리 힘이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세한 그 입질 파악을 위해서 초리대는 매우 부드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용 로드가 이게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용 로드가 없더라도 팀런을 즐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조가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좀 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런 릴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캐스팅에서 2,500번에서 3,000번 이 정도 릴을 갖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라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비를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라인을 좋은 걸 쓰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뭐 팀런 낚시는 물론이고 다른 장르에서도 라인의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런에서는 보통 그 합사 0.6호를 기준으로 해서 수심과 밑걸림 그리고 조리 상황에 따라서 0.45에서 0.85까지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팀런 라인이 너무 굵게 되면은 그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류의 저항을 받아서 금방 애기가 내 몸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라인은 좀 얇게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크 리더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합사 라인 같은 경우에가 강도가 강하고 강도에 비해서 굵기도 얇고, 그 다음에 저기 가볍기 때문에 저 비거리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모든 게 장점인 것 같지만은 치명적인 이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쓸림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갯바위나 바닥에 쓸려버리면 바로 끊어져 버리는데, 이러한 단점을 갖다가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 쇼크 리더를 쓰게 됩니다. 이제 목줄이죠, 목줄. 예. 이 쇼크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본사 한 2호에서 2.5호 정도를 가장 많이 쓰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나일론살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게 팁난 낚시도 바닥을 갖다가 바닥에 상당히 많이 걸리는 낚시이다 보니까 채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라인이 늘어져서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카본 한 2호에서 2.5호 정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마 낚시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팁난에서 가장 중요한 애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애기라 그러면은 두 종류, 그러니까 뭐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한치 등등 이 두 종류를 잡기 위한 루어를 통칭하는 말인데, 오늘은 무늬오징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제가 말하는 애기는 전부 다 무늬오징어 애기입니다. 자, 팁난 애기와 그 일반 애기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그 무게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요. 캐스팅용 애기가 그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폴링이 되면서 각도를 유지하면서 폴링이 되면서 입질을 갖다 유도하는 반면에 팁난 애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바닥을 찍고 저킹 액션을 준 이후에 배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평 이동을 할 때 이때 무늬오징어가 입질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게 죄송합니다. 왼편에 보시는 게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일반 캐스팅용 일반 애기입니다. 위에는 이제 야마시타사의 네온 브라이트 신형 이제 3호, 3.5호, 밑에는 이제 노멀 애기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 팁난 전용 애기가 되겠는데, 일단 모양을 보시면은 지금 몸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싱커, 그리고 이 스냅이 결속되는 라인이 결속되는 구멍 자체가 위치가 전부 다 다르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사진이 좀 허접한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배 횟집의 빈 수족관을 이용해서 사진을 몇 개 좀 찍어봤습니다. 지금 맨 왼편에 있는 게 이게 팁넌 전용 액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게 그 팁넌 전용 싱커를 씌운 팁넌 액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일반 액이가 되겠습니다. 캐스팅용. 지금 애기가 물속에 닿았을 때 자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각도상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지금 비슷한 각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일반 애기의 수중에서의 정지 자세입니다. 수중에서 정지를 할 때는 일반 애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바닥에 닿았을 때처럼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팁넌 애기를 볼까요? 팁넌 애기나 그 전용 싱커를 씌운 애기들은 지금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일반 애기는 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죠. 정지 자세에서. 팁넌 애기는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시겠고요. 그 동영상 1번 한 번만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좀 허접한데 이렇게 액션을 주고 떨어질 때 이때 캐스팅 게임에서는 무늬오징어의 입질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정한 각도를 갖다 유지하면서 각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금 떨어지게 돼 있죠. 다음 2번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자, 마찬가지 허접합니다. 지금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보는데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바닥을 찍고 액션을 주고 배의 흐름에 따라 쭉 흐를 때 지금 보시면 거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흐르고 가고 있죠. 팁넌 게임에서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액션을 주고 수평으로 흐를 때 이때 무늬오징어가 와서 입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애기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야마시타사의 3.5호 팁넌 애기의 무게가 그 30g입니다. 시즌 초반에 우리가 한 10에서 15m권 정도 이 정도를 노릴 때는 크게 그 싱커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싱커를 한번 보실까요? 예, 이제 이게 싱커입니다. 마스크 투구죠. 애기 앞에 무게를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시즌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깊은 수심을 노리시게 되면은 싱커 사용 유무에 따라서 조가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싱커를 사용을 상당히 좀 불편해하시고요. 멀리 흘려버리는 게 오히려 조가에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개인 선박을 이용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낚싯배를 이용할 때는 뭐 옆 사람의 라인 엉킴이라든가 이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싱커는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작년에 그 퍼플 계열 애기처럼 특정 시즌마다 잘 먹는 그 특정 색상이 좀 유행을 하는데요. 유행하는 색상의 경우에는 거의 뭐 한 달 내에 품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제 경험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평소에 잘 먹는 붉은 속지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금색이나 은색 계열 이런 애기에는 항상 좀 꾸준하게 조가가 나오는 편이고요. 단지 이제 특성 애기가 없을 경우, 예, 그날 조가가 안 나오면은 그 애기가 없어서 남들보다 좀 못 잡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기도 하시겠죠. 결국 그 많이 쓰는 애기로 많이 낚는다는 거는 당연한 그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배에서 반 이상 뭐 한 60%에서 70% 정도의 낚시인이 같은 애기를 갖다 사용한다면 당연히 그 애기에서 많은 조가가 나오겠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다양한 채비를 운용해서 나만의 대세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좀 더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도 난 애기의 선택이 좀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 타고 가실 해당 선박이나 지역의 낚시점에 문의하시거나 낚시를 나가셔서 오징어를 잘 잡는 옆에 분들을 꾸준히 커닝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팀런 시즌하고 그 선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그 시즌은 다른데 제주도의 낚싯배 출조를 기준으로 보통 한 7월 말에서 8월 초를 시작으로 해서 여수나 남해 기준 11월 초경에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온이 한 14도에서 15도 정도가 되면은 무지오징어들이 깊은 수심으로 좀 이동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팀런 낚시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여수나 남해를 기준으로 보면은 불과 한 3년에서 4년 전만 해도 9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좀 캐스팅 게임에 집중을 하고 9월에서 말에서 10월 초가 돼야 이제 팀런 낚시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즌이 갈수록 좀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늬오징어의 어떤 습성의 변화라기보다는 선장님들의 그 배 운영의 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팀런 낚시는 배가 필수적인데 선장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캐스팅에 비해서 입문도 쉽고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 버티컬 게임이기 때문에 손님을 한 두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시즌이 조금씩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이제 선장님들의 배 운영에 대해서도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집중식, 이동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지어봤는데 선장님마다 이 배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는 일단은 한 포인트를 여러 번 흘려서 그 꾸준히 집어 효과를 보시는 선장님이 있으신가 하면은 한 포인트에 이렇게 한두 번 흘려보고 조가가 없을 시에 빠르게 포인트를 이동해서 여러 포인트를 빠르게 서칭하는 이러한 이제 선장님들도 계세요. 그 어느 방법이 지금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시즌과 날씨에 따라서 두 방법이 분명히 좀 조가 차이는 벌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반에는 이 아래처럼 그 좀 낮은 수심을 노릴 경우에는 빠르게 탐색을 해서 무늬가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선장님을 좀 선호를 하고요.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깊은 수심을 노릴 경우에는 그 한두 마리라도 무늬의 소식이 보이면 계속 꾸준히 흘려가지고 집어 효과를 보시는 그런 선장님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뭐 여러분들 그 지역 낚시 선장님하고 내 낚시 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배에서 자리했다는 그 조과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배 안에서도 자리에 따른 조과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시즌 초반에는 앞자리비에 위치하는 게 마리수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나눠 가지고 그 앞뒤 자리를 로테이션하는 그런 지금 선장님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시즌이 좀 깊어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 수심이 깊어지면서 뒷자리하고 배 마루 아래에서도 그 마리수와 함께 특히 이제 킬로급 이상의 빅원이 낚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자리에 크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겠는데, 그래도 이제 채비 운영이 좀 편한 앞자리나 뒷자리를 뭐 선호하시죠. 일반적으로는 뭐 시즌 초반이나 채비 엉킴만 아니라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도 낚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한 자리가 있는데요. 이 역방향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그 라인을 내려가지고 배를 흘리면서 내 쪽으로 당겨오면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조류의 반대 방향에서 채비를 내리면은 이 낚싯줄이 배 밑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이때 이제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역방향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방향 안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역방향에 내가 서야 한다. 이때는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역방향의 자리를 해야겠다. 혹시 뭐 의견 한번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배가 아주 빠르게 흘러버리게 되면은 금방 또 배 밑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잠깐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이 애기는 저 이제 하나는 저희 캐스팅용 애기고요. 두 개는 야마시타사에서 만든 한국 한정판 애기입니다. 시중에서는 못 구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채비를 갖다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자주 올려서 내리고요. 아니면은 무거운 싱커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하세요. 근데 웬만하면은 역방향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애기 운영하고 또 액션, 그 다음에 입질 파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애기 운영은 바닥을 빠르게 애기를 내려줘서 바닥을 찍고 3에서 5회 정도 저킹을 준 후에 그 다음에 스테이. 이 스테이를 할 때도 배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수평으로 흐르고 있겠죠. 자, 이 액션의 반복입니다. 바닥 찍고 저킹 주고 배의 흐름에 따라 흘리고 다시 바닥을 찍고 액션 주고 흘리고, 이 액션의 반복이 되시는데요. 이제 가장 그 무늬 오징어를 하시면서 특히나 캐스팅 게임에서 입문자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이 내 애기가 채비가 바닥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이걸 모르시거든요. 근데 캐스팅 게임에서는 바닥을 찍는 느낌을 그래서 뭐 여러 방법으로 설명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는데, 팁러는 워낙 그 무거운 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인이 나가는 속도나 손의 감각으로 해서 바닥 찍는 게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 벌써 캐스팅하고 팁런 게임의 그 난이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액션을 주고 스테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무늬 오징어가 수평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오징어가 와서 입질을 하게 되는데, 이 수평 이동도 바다에서는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배가 좀 빠르게 흐르게 되면은 이동을 할 때 살짝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배가 좀 느리면은 살짝 하강을 하면서 이렇게 입질을 하기도 합니다. 애기가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수평 이동을 할 때 조류나 바람이 좀 강해서 배가 좀 빨리 흘러버리게 되면은 애기가 이렇게 점점 이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은 내 앞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점점 내 몸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하고 아기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제 액션 저킹을 주더라도 아기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위로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튀어 오르지 않고 내 쪽으로 수평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질 받을 가능성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좀 내 몸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각도상 이제 한 40에서 45도 이상이 멀어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라인 트러블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걷어들여서 다시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조류 영향 때문에 아기가 내 몸에서 많이 멀어졌을 때 이렇게 아기가 위로 떠오르면서 그 액션이라든가 라인 엉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멀어지면 좀 라인을 걷어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한 포인트에서 그 배를 여러 번 흘릴 경우에 자 이때는 그 흐르는 구역 안에서도요 특정 지역에 좁은 구역에서 입질이 집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리는데 입질은 좁은 구역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흘리다가 그 특정 입질 구역에 들어가려면은 그 전에 미리 아기를 좀 회수해서 다시 내려가지고 입질 포인트에 집중하시는 게 조과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 보시면은 포인트를 한 두세 포인트 이동하고 나면은 분명히 이런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저킹을 하는 방법입니다. 액션을 주는 방법이죠. 자, 기본적으로 저킹이라는 거는 이제 애기의 액션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보면 저킹을 줄 때 잘 할 줄 아시네요. 액션을 갖다가 이 손목으로만 이렇게 쳐 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소리가 이런 식으로 찍찍찍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액션을 주면은 일단 팔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초리대에서 이 액션을 전부 다 먹어버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애기에는 액션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킹을 줄 경우에는 팔꿈치를 이용해서 우리 바트 때 낚싯대 중간부터 액션을 먹인다는 생각으로 액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하셨듯이 팔꿈치로 액션을 먹이면은 파도 무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멋이 아니고 이렇게 액션을 주시게 되면은 팔에 무리도 덜 오고요. 그 다음에 액션이 애기까지 상당히 무난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초리대 보호에도 데미지가 먹지 않도록 보호에도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충분히 감안해서 액션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건데 배가 빨리 흘러가 버리면은 이제 그 아기가 이제 금방 내 몸에서 멀어지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액션을 주게 되면은 이 아기가 수직으로 튀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 앞으로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최대한 좀 저킹 템포를 느리게, 그 다음에 크게 주시면은 아기의 액션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쁘게 이제 액션을 먹여가지고 입질을 받았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입질 파악을 해서 후킹에 성공해야겠죠. 보통 입질 파악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로드 끝이 살짝 구부러지거나 다다다다 이렇게 떨리는 느낌. 두 번째는 로드 끝이 탁 펴지는 느낌. 그 다음에 갑오징어처럼 묵직하거나 살짝 끄는 느낌. 이 세 가지로 해서 보통 입질 파악을 하시는데요. 자, 이 입질 파악에서 전용 장비의 중요성을 갖다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활성도가 좋을 경우에는 뭐 영향을 덜 받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전용 로드와 그렇지 않은 로드는 1, 2번에서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뭐 바다가 항상 이렇게 잔잔한 장판이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배 위에서 로드의 액션도 일정할 수가 없겠죠. 예, 바다가 항상 너울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로드 팁의 미세한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조가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팁런이 뭐 일반적으로 1번, 2번의 느낌으로 해서 팁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입지를 파악하는데, 자, 3번의 느낌은 뭐냐? 이제 1번이나 2번의 느낌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용 장비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적킹을 주고 스테이를 줄 때 로드 끝을 살짝 들어보면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때 이제 그 후킹을 주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하세요. 물론 애기의 액션이 깨지기 때문에 약간의 조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모르고 지나가시는 것보다는 로드 끝으로 해가지고 손의 무게감으로 입지를 파악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오징어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뭐 참돔 타이라바 하듯이 눈하고 손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입질이 강하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하게 팁이 변한다거나 손의 감각이 좀 이상하다 할 때는 무조건 일단 챔질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로드 팁의 움직임, 그다음에 손의 감각 이렇게 해서 챔질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으면은 이제 나만의 또 입질 감각이 생깁니다. 이제 그 감각이 이제 생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고수로 올라가 계신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전용 로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년 전에 그 전용 로드가 많이 보급되기 전에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 그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저킹을 하고 난 다음에 스테이를 하실 때 이 로드 끝을 갖다가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순간적으로 텐션이 탁 풀리면서 팁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탁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 로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시고 난 다음에 로드 끌다가 살 내려주시면은 순간적으로 그 라인의 텐션이 풀리거나 아니면은 초리대가 꼬라박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스팅 게임에서도 그렇지만요. 그 팁런에서도 입질을 받아가지고 후킹을 했는데 이제 애기가 후킹이 되진 않았어요. 이때 바로 이제 애기를 회수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가볍게 한 2, 3회 정도 저킹을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은 이 입질을 했던 오징어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애기를 공격하는 모습을 봤던 다른 오징어가 추가 입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내가 입질을 받았다는 것은 그 근처에 오징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또 습관을 들이실 게 애기를 걷어 올릴 때는 가볍게 챔질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애기가 올라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애기를 갖다 걸었으니까, 아니 무늬오징어를 걸었으니까 이제 랜딩을 해야 되죠. 고개를 끌어내야겠죠. 자, 그 초보자가 배 위에서 후킹에 딱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이 난리가 나죠. 야, 천천히 쉬지 말고 그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펌핑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다 종합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텐션을 유지한 채 천천히 끌어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늬가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갈 때는 잠깐 릴링을 멈추고 기다렸다가 이제 무늬 오징어가 멈추면은 그때 천천히 이제 끌어올리는 게 일반적인 릴링의 방법인데, 이 펌핑을 하지 말라는 것도 그 텐션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징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인 분이라면은 라인을 갖다가 저 로드를 쭉 뽑아 올리면서 오징어의 무게도 한번 가늠해 보시고 그 다음에 텐션도 한번 가늠해 보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릴링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손맛을 느끼면서 랜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오징어를 걸어서 끌어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한 텐션이다. 예, 텐션이 풀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무늬 오징어 뭐 장비부터 해가지고 끌어내는 방법까지 쭉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팁런 그 낚시를 댕기면서 그 질문을 받았던 것을 토대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죠? 팁런 전용 싱커. 예, 저 위에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은데 팁런 전용 싱커가 너무 비싼데 우리 말하는 추봉돌 있죠? 그걸 사용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됩니다.
저렴한 추봉돌 사용하셔도 돼요. 충분히 조관을 올리실 수 있는데 문제는 추봉돌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아기가 스테이했을 때 수평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살짝 머리가 아래로 꼬라 박습니다. 그래서 액션이 좀 깨지기 때문에 평균적인 조과를 보시게 되면은 전용 싱커를 쓰시는 게 조과가 더 좋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일반 애기를 팁넌 애기로 사용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뭐 전용 싱커의 경우 그 일반 애기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스냅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 싱커를 사용할 때는 심지어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것까지 일반 애기도 똑같이 자세가 나와요. 단지 이제 무게가 좀 덜 나가는 만큼 그만큼 싱커를 무겁게 쓰셔야 되고요. 이제 요즘에는 워낙 전용 애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하진 않으십니다. 기존에 남는 애기가 많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자, 다음에 팁넌 플러스 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렇게 이제 뭐 퍼지는 챕인 것 같은데요. 일종의 가지 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처럼 맨 아래에는 이렇게 팁넌 애기를 달아주시고 그 위에 그 단차를 주고 도래를 이용해서 일반 애기를 달아주는 애기를 두 개 다는 방법이거든요.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애기가 두 개다 보니까는 입질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시겠죠. 근데 단점은 일단은 첫 번째가 채비에 꼬임이 많습니다. 그 도래가 들어가니까. 자, 두 번째는 그 캐스팅을 살짝 하실 때 그 캐스팅이 부담스럽고 잘못하면은 저항이 걸릴 때 낚싯대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애기가 잘못해서 바닥에 걸렸을 때 까딱하면 애기 두 개를 동시에 날리는 이제 이런 상황도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좀 단점은 뭐냐면은 애기를 갖다가 두 개를 쓰다 보니까 그만큼 조류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채비가 빨리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류가 빠른 데서는 좀 사용은 자제하시고 조류가 너무 느려서 배가 좀 많이 흐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오늘따라 좀 입질이 많이 없다 하시는 날은 한 번쯤 사용해 볼 만한 그러한 채비입니다. 자, 이제 팁넌 플러스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다음 팁넌 전용 싱커가 너무 비싼데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자, 싱커를 다양하게 그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몇 그램을 주로 사용을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을 또 많이 받아요. 예. 팁넌 싱커 같은 경우에가 추봉돌을 포함하면은 한 5g부터 해가지고 60g, 70g 이상까지도 나오거든요. 보통 보면은 시즌 초반에 한 10에서 15m권 정도를 노릴 때는 10에서 20g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제가 있는 지금 여수에서는 보통 한 10에서 한 35m권에서 주로 팁런을 하는데 시즌 후반에 한 20m, 25m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물때에 따라 가지고 한 30에서 50g까지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10g, 20g, 30g 정도가 거의 80% 이상. 그래서 요 세 개 정도 사용을 하시고 혹시나 모르니까는 한 40이나 50g 정도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구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팁런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배에서 버티컬로 발 밑으로 내리는 게임이죠. 근데 그러면은 팁런에서는 캐스팅을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합니다. 캐스팅을. 그 조류나 바람이 좀 약해서 배 그 흐름이 좀 느릴 경우에 살짝 캐스팅을 해가지고 오징어들을 배 밑으로 끌어들여서 잡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는 작은 사이즈 애들이 갯바위를 붙어가지고 그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도 갯바위 쪽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끌어내서 잡아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낮은 수심이나 이런 데서는 살짝 캐스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과가 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팁런 로드 자체가 초리대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캐스팅을 할 때는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이제 준비한 제가 자료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 이제 뭐 팁런 낚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아, 로드가 예, 예. 예. 아, 그 초리대의 지금 부드러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팀런 로드를 가져왔는데 오늘 차에다 놔두고 깜빡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 앞쪽으로 한번 쭉 이동해 볼게요. 앞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진이 좀 작은데 아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깅 캐스팅 되고 위에가 팀런 로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허리 힘은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무거운 내기를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말씀 질문 주신 대로 팁이 이제 부드러운 거하고 많이 부드러운 거 차이점 말씀하셨죠. 부드러운 게 당연히 입질 파악엔 좋습니다. 그러겠죠. 팁이 부드러우니까는 살짝 이렇게 입질하는 것도 팁 쪽으로 그 소리대로 이제 전달은 제대로 되는데 문제는 이 팁이 너무 부드러우면은 액션을 줄 때 액션을 팁에서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저 에깅 떼들을 저 팁런 전용 떼들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 한치 이까메탈 때라 그러죠. 그 정도로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치 이까메탈 때하고 한치 이까메탈 로드 같은 경우에가 거의 9대1 액션이거든요. 쭉 뻣뻣하게 가다가 끝부분만 완벽하게 낭창거리는 그 로드하고 일반 에깅 로드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게 지금 그 초반에 입문하실 때는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미지가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다른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실례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분이실까요? 아, 오늘 또 자리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또 세 분에게 선물 따로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십시오. 예,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 사용하시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쓰시는 건데. 자, 이제 드렸던 얘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뭐 캐스팅용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 애기고요. 두 개는 이제 한국 한정판으로 나온 애기입니다. 뭐 소장용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연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박람회 관계자 여러분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앞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참가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좀 많이 즐기시고 저도 오늘 저녁을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까지 이렇게 박람회를 갖다 좀 보고 갈 예정입니다. 처음 참석을 해봐가지고요.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